안녕하세요. 반디TV의 젤복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됐다는 거죠? 반디TV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도 공지를 드렸지만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반디TV 챌린지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다들 제가 전에 올렸던 일상에서 꾸준히 스케치하기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자극도 받으시고 동기부여가 되셨다는 진짜 진정성 있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스케치 단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계시단 것도 너무나도 제가 알고 있죠? 제가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챌린지를 한 달간 이벤트로 열어서 정해진 페이지를 채우시면 리워드도 드리고 상장도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쓱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공자분들,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디자이너분들, 일반인 분들도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챌린지 1기, 2기, 3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평상시에 그림을 그린다고 누가 저에게 크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만약 상을 받더라도 그거는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으면 정말 많이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딜레마는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께도 뭔가 리워드가 없는 삶은 굉장히 청팍한 가뭄이 든 땅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내가 한 행동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내가 헛된 시간을 쓰지 않았구나, 이대로 계속하면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가 없이 그림을 계속 하다 보면 흥미가 끊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리워드랑 꼭 상이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성장, 또한 셀프 리워드에 속해요. 아니면 진짜 열심히 그리고는 있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독학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 건지 성장 중인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반디TV 챌린지를 통해서 고되지만 즐거운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분명 확신하건대 이 챌린지를 통해서 소소하면서 귀여운 리워드를 받으면 분명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이벤트로 기억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북을 볼까요? 구성을 보시죠. 2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반디즈 여러분들이 귀엽다, 너무 이쁘다 라고 생각할 만한 스케치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기와 2기의 표지색을 다르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기 신청자분들이 총 49명의 확정자, 참가자가 총 42명이시거든요. 저는 딱 42개만 만들었어요, 스케치북을. 더 재고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스케치북이라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스케치북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내서 이 리워드를 쟁취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장을 한 달 동안 채우면 되는데요. 재료는 연필과 지우개로만 가능해요. 색연필까지는 오케이지만 채색을 하는, 그러니까 무지개색 같이 채색을 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이 챌린지는 스케치 챌린지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제가 뭘까? 정해진 주제가 있을까? 다들 궁금하신 거일 텐데 그래서 뭘 그리면 되는데요, 반디님? 이라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주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질문으로 반디님, 전 자유라고 하면 더 막연해져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반디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정말 길고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스케치북을 굉장히 완벽하게 막 100%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노하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시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과 첫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후로부터 레퍼런스를 제 손으로 직접 찍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에도 사진 찍는 거 좋아했지만 나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레퍼런스를 내가 직접 찍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제가 스케치로 옮겨볼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애니메이션 연필, 굳이 애니메이션 연필일 필요가 없어요. 좀 색이 있는 연필이면 좋겠죠? 색연필? 네. 가이드라인, 큰 흐름, 대략의 러프한 상태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홀을 그려서,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검은색 연필을 사용해서 그릴 거예요. 네, 저는 1번 그림 그려볼게요. 저는 그림이 선명한 콘트라스트가 강한 오후, 나무 및 그림자를 그리고 싶었어요. 건물이 있는 걸 그릴 때 많은 분들이 투시선에서 막혀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어항 렌즈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숙지하고 알고 한 끗이라도 틀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시선을 그려야 하는 때가 왔을 때 배경이란 어려운 거야, 레이아웃이란 어려운 거야, 건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건물 그리기 싫어, 투시를 맞춰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시가 틀렸다고 해서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투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건축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스케치 단계이며 클린업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케치할 때 중요한 것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투시보다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연필을 긋는 것, 곧 실행입니다. 비행기에서 아래로 보는 것을 그려볼게요. 비행기 안에서 밖을 보는 뷰는 언제나 새롭고 사람을 설레게 해요. 왜일까 싶었는데요. 약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아래의 풍경이 너무 멋져서 평상시에 내가 하늘 위에서 뭔가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우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묘한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 날개를 넣게 되니까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바로 파악이 되지 않나요? 공간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파악되기도 하거든요. 약간 샷 자체가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는 게 레이아웃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구름 그림자들도 그려볼게요. 장소 공간을 굳이 제가 말로 쓰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고 어떤 요소를 넣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이 알겠는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를 그려볼게요. 영국에 갔을 때 찍은 식당 외부인데요. 특이한 인테리어, 건물 구조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중간중간 붉은 꽃 화분, 하얀 화분이 중간중간 걸쳐져 있고 파란색 페인트, 나무 대문, 창틀의 간격들이 각자 살짝 다르면서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많은 분들이 그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딱히 그려보고 싶지 않지만 많이 그려보는 게 좋은 거니까 인상적이진 않지만 안 그려봤다는 이유로도 그려보거든요.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의 흥미를 또 잃어버려요. 네, 카페 외부든 내부든 무엇을 그렸던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이쁜 카페를 그려보세요. 내 마음을 울리는 카페요. 그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제가 사진을 고르는데 되게 중요한 선택 룰이 되는 것 같아요. 찌글찌글하고 그리고 그 배경을 그릴 때 배경선이 찌글찌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림인지 뭔지 모르겠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일단 스케치니까 스케치는 스케치입니다. 클린업 할 때 정리하면 돼요.
네, 문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성당 천장에 있는 문양을 찍은 것이에요. 성당을 가게 되면 천장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간이 어떻게 저 높은 데에 가서 이런 예술품을 만들었을까? 저 디테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머리로 어떤 것을 상상하든 아름답습니다. 네, 색감도 놀랍고 색 배치며 문양의 반복성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이런 성당의 천장에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세모와 별이 저렇게 성당 천장에 있다니 이러면서도 유레카를 외칠 수 있겠죠? 6번 소품. 소품을 그려볼게요. 이건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가구예요.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이제 건축물과 예술품을 만들었던 스페인의 예술가 안토니 가우디가 직접 디자인한 소파예요. 안의 문양들과 쉐입들을 따라 그려볼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료를 찍어두고 그거를 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제가 10년 만에 꺼내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보니까 새롭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부둣가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기러기들이 텐스 위에 올라와 있고 바다 위에는 선박이 있었어요. 뒤에는 높지 않은 낮에 산맥이 있었고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동유럽의 여름, 풍성한 구름들이 겹겹이 하늘에 수놓여 있고 아래 덩그러니 있었던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건물 사이사이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데 평화롭고 그 빨간 머리에는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리고 11번 미로 정원. 저는 정원을 잘 꾸며진 정원 또한 굉장히 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식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식물들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것 또한 조경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원들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구성이라 그려보았어요. 미로라고 하니까 더 제대로 된 미로였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낮은 미로도 굉장히 귀엽고 아이디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베트남 사원 동굴, 그리고 새 구멍에서 새어드는 빛, 동굴에 미세하게 떠다니는 먼지가 많았어요. 그 태양빛이 그 먼지와 동굴의 레이어드에 빛이 부딪히면서 꼭 칼로 잰 것 같이 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퍼져 있는 빛이 아니라 그렇게 날카롭게 떨어지는 햇살이라고 해야 되나? 햇빛은 또 참 오래간만이었기 때문에 그려보았습니다. 동물을 그려보겠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오이리를 그려보았어요. 계속해서 난이도 있는 것들을 그렸다면 귀여운 동물들을 그려보세요.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따라 그려보고 싶은 특이한 건축물,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성당의 기둥을 그려볼 거예요. 이것 또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형상화한 성당 기둥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만 그려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성당의 전체를 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기둥만 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클로즈업 샷처럼 그 단면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기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 나무가 심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나무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강약, 중간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리듬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무의 중강약, 모든 오브제의 강약, 중강약은 우리한테 리듬을 주고 그림이 심심하지 않게 산맥의 중각, 강약 이것들이 더 율동성 있게 그림을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렌시아의 해양 건축물. 네, 스페인이 참 건축물이 참 좋아. 건축을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딱딱하지 않는 기둥들. 이것이야말로 나무 같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나무처럼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만 그려보세요. 이건 몽골의 들판이에요. 산의 능선을 보세요. 그리고 땅을 보세요. 그리고 땅의 앞과 뒤도 보면서 어떤 게 더 가까이 있는지, 어떤 게 더 멀리 있는지 보면서 그려보세요. 저는 이거는 광대한 산맥이나 배경이 그릴 때에는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세세한 자동차나 타이어, 나무들은 그 뒤에 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20장을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챌린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디님은 전문가기 때문에 이렇게 20장을 다 채웠고 복잡하게 그려야만 하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진짜 노노노, 이거는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걸 그렸던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를 선택해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쉽게, 더 간단하게 그리세요. 제가 이렇게 챌린지를 직접 해보는 이유가, 저는 제가 해보지 않고 남한테 이거 쉽다, 이거 해봐라 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고 어렵잖아요. 제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장을 채웠을 때 시간을 진짜 많이 쓰셨구나, 노력하셨구나, 약간 이런 거를 저도 더 격하게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지사지를 경험한 거죠. 한 장 한 장 설명하면서 내가 왜 이게 인상적이었고, 내가 이게 왜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렇듯 만약 초급자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중급자나 전공자분들은 내가 왜 이 그림을 선택했고 그렸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해요. 만약에 이 업을 계속 이어서 나도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나도 더 성장하고 싶다면 이유 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습관을 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고 싶으니까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알면은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그리지 않는 편이에요. 참 그렇죠? 굉장히 극효율을 따지는 편이에요. 도움이 될 것만 먹어도 시간이 없다. 네, 도움이 될 것만 먹어야 한다. 안 좋은 거 먹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목적 없이 그리는 거를 피하는 편이에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고 꼭 이걸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저에게는. 그리고 저는 감명받았던 부분들만 그리기에도 하루가 짧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네모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왜 이걸 고르게 되었는지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디님,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런 챌린지였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괜히 신청했나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어려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에 링크에 3등 법칙에 대한 것을 올려둘게요. 이걸 보면은 제가 어떻게 배치와 구도를 짜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챌린지 영상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그려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네이버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진들을 다운받으시고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사진, 명화,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을 따라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작이라고 하죠. 모작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컴포지션에 대해서 영상을 2개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려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걸 그저 따라 그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중요한 것은 다 전달드렸고, 제가 여러분들 제출한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잘 그렸네, 이분은 못 그렸네 이러면서 재면서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시되는, 드립하거나 노가다가 중요시되는 챌린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경쟁시키면서 긴장시키면서 그리라고 만든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을 드리는 기준은 명료합니다. 점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선을 그어도 돼. 20장만 채우면 됩니다. 우리 반디즈 분들, 그렸다는 게 큰 성과예요. 한 달 동안 20장 그리는 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적어도 2-3번은 스케치북을 꺼냈다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 받아 마땅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리워드들을 정말 신청한 반디즈 1기 챌린저 분들에게 모두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출 마지막 날에 몰아서 2, 3일 만에 20장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2, 3일 만에 20장을 한꺼번에 그려도 된다고요?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벼락치기 하느냐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우리 벼락치기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포기하지 말고 꼭 반디 상장을 받아가도록 해요. 네, 마무리로 가장 중요하죠. 제출을 어떻게 하죠? 네, 제출을 어떻게 할까요? 네, 영상 제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귀찮아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극효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켜시고요.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20장을 다 채웠다라는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그럼 나 신청 안 했는데 나 챌린지 신청을 안 했어. 나 아직 그러면은 늦은 건가? 나도 참여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어요. 반디즈 챌린지 스케치북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일단 자기 스케치북이에요. 그리고 그려보는 거예요. 이 위의 방법대로 그려보고 해시태그 반디TV 챌린지 2020 본인 스케치북으로 위의 방법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올린 곳 링크를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이 댓글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추첨이라 너무 슬프죠. 근데 많이 시청하실 것 같아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3분께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즈 1기 챌린저 여러분, 한 달 동안 화이팅 하시고 돈 기부업 아시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상장 받는 기분 좋은 챌린지로 끝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